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스포츠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5 메이저리그 사커 34라운드 손흥민의 LAFC가 콜로라도 래피즈와 맞붙었습니다. 이번에 LAFC가 상대하게 된 콜로라도는 올 시즌 11승 7무 15패로 서부 컨퍼런스 12위에 머물러 있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한 팀입니다. 반면 AFC는 현재 리그 3위를 지키고 있죠. 두 팀의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을 봐도 LAFC가 3경기 중 2번 승리하며 확실히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콜로라도는 최근 5경기에서 단 1승만 거두며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원정이라 해도 LAFC가 충분히 승리를 노릴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다만 문제는 공격 라인에 있었습니다. LAFC는 최근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 없이 2경기를 치렀는데 사실상 팀의 득점은 이 두 선수에게 의존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손흥민과 부앙가가 빠지자 공격 전개가 거에 막혀버렸습니다. 결국 이번 경기는 두 선수가 아무리 먼 거리를 이동해왔더라도 반드시 출전해야만 하는 팀 입장에서 절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LAFC의 스티브 체룬돌로 감독은 비고리스 골키퍼를 비롯해 세르지 팔렌시아, 라이언 포티어스, 은코시 타파리, 라이언 홀링스헤드, 마티유 슈니에르, 에디 세구라, 마크 델가도, 티모시 틸만, 그리고 공격진의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예상대로 LAFC의 핵심 공격수 손흥민은 부앙가와 함께 복귀전임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손흥민은 4-3-3 포메이션의 중앙 공격수 역할을 맡아 골을 직접 노리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한편 콜로라도 래피즈는 손흥민이 과거 프리미어리그 시절 맞붙었던 선수들 맨체스터 시티 출신 골키퍼 잭 스테펀과 아스널 출신 미드필더 로폴딩 등을 포함해 가능한 한 최상의 전력으로 AFC를 상대했습니다. 비록 LAFC가 원정 경기였지만 객관적인 전력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LAFC는 콜로라도를 압도하며 주도권을 잡았고 전반전 슈팅수에서 무려 13대 1이라는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기는 같은 서부 컨퍼런스 소속팀이라 해도 라에서 상당히 떨어진 콜로라도 원정이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는 불과 며칠 전까지 다른 대륙에서 경기를 치르고 합류한 상황이라 LAFC의 경기 템포는 이전보다 확실히 느려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답답한 경기력을 보였죠. 최근 오스틴 FC에게 패하는 등 경기력 기복을 보였던 AFC는 그 여파를 완전히 털어내지 못한 듯 이날도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무뎌진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경기 장소인 딕스 스포츠파크는 해발 약 1600m 고지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산소 농도가 낮은 환경 탓에 선수들의 체력 소모가 평소보다 훨씬 컸습니다. 이런 영향으로 손흥민과 데니스 부앙가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좀처럼 공을 만지지 못했고 수비에서 중원, 그리고 공격으로 이어지는 전환 플레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경기 내내 고립된 채로 많은 볼터치를 가져가지 못했고 자연스럽게 중원으로 내려와 직접 빌드업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AFC의 동료 선수들은 손흥민의 패스를 제대로 받아주지 못하며 잦은 턴오버를 범했습니다. 전반 24분에는 마크 델가도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향하던 중 상대에게 차단되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LAFC의 경기력이 답답했듯 손흥민 개인의 경기력도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박스 근처에서 여전히 위협적인 존재였습니다. 전반 25분 손흥민은 공을 받아 골문으로 돌파를 시도했는데 수비수에게 막히긴 했지만 마크 델가도의 중거리 슛 기회를 만들어내며 오랜만에 공격 전개에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경기가 점차 풀리기 시작하며 LAFC는 전반 중반부터 조금씩 기회를 만들어갔습니다. 특히 전반 34분 데니스 부앙가가 콜로라도 수비진 전체를 무너뜨리는 폭발적인 돌파를 선보였습니다. 혼자 찬스를 만들어 슛까지 연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줄 수 있는 각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득점왕 경쟁 중인 부앙가는 욕심을 내 직접 슛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전반 39분 데니스 부앙가는 수비수를 등지고 돌아서며
강력한 슈팅으로 콜로라도의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이때부터 LAFC는 점점 득점에 가까워지는 장면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마침내 그 결정적인 순간의 주인공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전반 42분, 손흥민이 왼쪽 측면에서 순간적으로 침투하더니 특유의 스텝오버로 수비를 제친 뒤 왼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강력한 슛은 골키퍼 잭 스테펀의 손끝이 닿지 않는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며 그대로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복구하자마자 골을 터뜨린 손흥민, 역시 클래스가 달랐습니다. 이번 골은 토트넘 시절 그가 즐겨 보여주던 시그니처 플레이와 흡사했죠. 단순해 보이지만 완벽한 타이밍과 정교한 마무리, 알고도 막을 수 없는 손흥민 특유의 퀄리티가 그대로 드러난 장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팀이 고전하던 흐름 속에서 터진 이 한 방은 콜로라도 래피즈의 치명적인 일격이 되었고 경기의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사실 이날 경기는 전체적으로 너무 답답했습니다. LAFC는 좀처럼 골이 나올 분위기가 아니었죠. 하지만 손흥민은 개인 기량 하나로 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으며 팀의 선제골을 안겼습니다. 결국 LAFC는 손흥민의 골로 1대0 리드를 잡은 채 전반전을 마쳤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후반전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LAFC 이적 이후 그야말로 폭발적인 활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사커는 세계적인 스타들이 모이는 리그이기에 일각에서는 손흥민의 미국행을 두고 전성기의 마무리 단계라고 평가하기도 했죠. 하지만 그는 이런 평가를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LAFC 합류 이후 보여준 퍼포먼스는 그가 여전히 세계 정상급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시카고 파이어와의 데뷔전에서는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로 팀의 공격을 이끌며 페널티킥을 만들어냈고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전에서는 도움을 기록하며 팀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이어 FC 댈러스전에서는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데뷔골까지 터뜨리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손흥민의 상승세는 A매치를 위해 대표팀에 합류한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미국전에서는 한 골 1도움을 기록하며 미친 활약을 펼쳤고 멕시코전에서도 득점을 터뜨리며 강팀을 상대로도 여전한 컨디션을 증명했습니다. 대표팀 일정을 마치고 AFC로 복귀한 뒤에도 그의 폼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산호세 어웨이 경기에서도 날카로운 움직임을 보여줬고 레알 솔트레이크전에서는 환상적인 트릭 플레이와 함께 골을 기록하며 인생 경기라 불릴 만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어진 레알 솔트레이크와의 2차전에서도 손흥민은 또다시 경기장을 지배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고 세인트루이스전에서는 여러 골 찬스를 만들어내며 매 경기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손흥민의 LAFC 이적은 그의 커리어의 신의 한 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폼을 유지한다면 다가올 월드컵에서도 놀라운 성과를 기대해볼 만합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함께 멋진 작품을 만들어봐요. 다음 편에서 만나요.